인사 올리겠습니다. 대일감정평가법인의 정비사 총괄을 맡고 있는 백형민 평가사입니다. 올 초하고 작년쯤에 아마 설명을 한번 들으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소속이 대일감정의 통일감정평가법인 평가사로 인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고요. 추운 날씨에도 오신 시간, 귀한 시간에 이번에 이제 지구증을 받으셨잖아요. 본격적으로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보상에 대한 감정평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과연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업으로 인해서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을 수 있는지, 또 이 사업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보상 평가와 여러분들이 신청할 아파트 분양가 책정이 또 어떻게 되고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가 뭔지 그런 것들을 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 설명을 앞서 가장 키워드는 그렇습니다. 이 3080 이 사업 자체가 일반 재개발이지만은 일반 재개발과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재개발의 금강 1구역 지금 입주한 메리디정 아파트는 일반 재개발로 사업 시행자는 LH라 동일했지만은 당초의 첫 단추인 보상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평가사를 한 분을 추천을 해서 평가한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재개발에서 평가하는 중전자산 첫 평가가 그렇게 헐값이라든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첫부터 시가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을 평가를 받고 분양 신청을 하고 입주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이 특수한 사업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불 좀 꺼주실까요? 저장님 불 좀 꺼주세요. 먼저 우리 대일감정평가법인을 간략히 좀 설명해 드리면요. 사무소 소유지는 지금 삼호물산 양재동에 있습니다. 2023년 최근 평가에 대한 매출액은 평균 약 700억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평가사 수는 지금 현재 한 21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 자본금은 약 73억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비사업, 우리 3080이 재개발 현재 정비사업이다 보니까 정비사업 실적이 약 2,100건 정도 되고요. 평가 예보로 따지면 140조 정도 수용을 했습니다. 이 평가사가 이제 법인도 중요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할 책임자 평가사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은 우리 대일감정의 정비사업 총괄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평가의 경력은 약 26, 7년 지금 현재 일을 수행하고 있고요. 대일감정 오기 전에 통일감정에 금년 상반기까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상 평가 쪽으로 전문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택지개발 지구에 남양주시, 성남시, 수원시, 광명시, 과천시 여기도 나중에 이제 성남시에서 보상협의회를 구성할 겁니다. 보상협의회를 제가 위원으로 계속 경험을 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단순히 보상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상 사업 시행자를 LH가 사실 하지만은 어쨌거나 이 정비 사업으로 인한 총괄적인 이익 자체는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 것이기 때문에 이 재개발에 대한 전체적인 초기부터 나중에 정상까지 책임자 평가사가 이 재개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절차라든가 어떤 플로우를 정확히 이해하는 평가사가 여러분들 나중에 재산 평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나중에 제일 중요한 게 분담금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관리해 줄 능력이 될 것이다. 제가 이제 최근 한 7, 8년 정도 이렇게 묶어봤는데 재개발 실적이 약 15 정도 평가했고요. 소유자 추천 평가만 약 10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대규모 이제 수도권에 LH가 수행했는데 토지 소유자들이 저를 추천해서 평가사로서 맡겨준 이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들을
했더니 약 한 10조 정도 제가 수용이 됐고요. 이런 적이 있죠. 뭐 야구에서 뭐 30, 30개 홈런을 치고 30개 도루를 한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이 평가업계에서도 재개발 실적을 약 10조 이상 하고 동시에 소유자 추천 평가를 10조 하는 평가사는 제가 봤을 때는 저 말고는 좀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 사업과 유사한 서울시에서 선도지구 관심도가 많았었죠. 쌍문역 동측 평가를 제가 5월 이달 올해 4월 말에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쌍문역 보상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도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공복합 사업에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중요한 포인트 공부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도 많이 얘기 들으셨겠지만은 이 사업은 사실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 재개발은 약 15년, 20년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이 평가를 재개발에서는 소위 말해서 종전자산 평가라고 해서 시가의 거의 한 80% 수준으로 평가를 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3080에 대한 종전자산 평가는 공익사업법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 이제 재개발은 도정법이라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적용하지만은 이 3080은 공익사업이나 보호생을 하는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적용 법률부터가 다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재산 평가를 헌법상 정당 보상 차원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작물 같이 포함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일반 재개발에서는 비례율 산정을 감정 평가를 해가지고 이 종전자산을 공부상 평가를 합니다. 합법적으로 건물의 경우는 건축물 대장에 있는 것만 평가를 한다는 거죠. 이 차이가 상당히 크고요. 세 번째 이제 분양가와 분담금을 좀 말씀드리면은 LH가 사업한 복합 승인일에 분담금을 확정한다고 설명을 하지만은 사실상 퍼펙트하게 확정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착공 이후에 일반 분양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일반 분양 수익이 확정되지 않는 데서 분담금을 확정한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반 재개발에서는 1차 관리 처분을 해서 정산을 하지만은 착공을 위해서 일반 분양을 하고 나중에 비용과 수익을 다시 재정산해서 그 손익을 수익과 그 손익을 유동적으로 비례율이라는 걸로 유동적으로 변동이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분양가는 최근에 일반 분양가가 폐지됐잖아요. 그래서 일반 재개발과 동일하니 우리 지역이 투기 과열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가를 자유롭게 사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분양가를 LH에서 결정을 한다는 게 다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게 체크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시장에서 사실상 이 사업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분양 신청을 하고 임대주택을 짓고 이 공유주도 짓지만은 남은 일반 분양 아파트 시장에 내놓을 때는 가급적이면 이 시장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좋은 가격으로 분양이 돼야 사실상 그 이익이 여러분 것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또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한 조금 장점으로 제가 봤을 때는 요즘 공사비가 급등을 함으로 인해서 사업시행자와 시공사 간에 약간 공사비 갈등이 많이 있다는 것을 뉴스에도 많이 접했을 것이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LH가 사실상 사업 시행함으로 인해서 시공사 쪽에는 좀 강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점이 있다고 저는 예측을 해보고요. 기타 사업 관련 문제에서 늘 재개발에서는 조합장에 대한 비리 문제 또 집행부에 대한 어떤 교체 문제 그런 걸로 인해서 사업이 굉장히 지지부진한데 이거는 LH가 사업을 진행함으로 상당히 빠르다는 부분 이런 장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공공복합 첫째 공공주택 종전자산 평가는 정당한 보상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상 평가를 한다. 두 번째 유형별 감정 평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우리 지구 내에는 단독주택, 상가주택도 포함해서 토지와 건물 형태로 되는 건물이 있고 공동주택이라고 다세대 빌라의 공동주택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여기 뭐 아시는 분 질문이 들어오는 게 단독주택은 공시가대로 평가를 하고 다세대 빌라는 시가대로 평가를 해서 단독주택이 불리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는 사실 우리 평가하는 과정에서 약간 형식상의 문제이지 둘 다 실거래 사례를 포착을 해서 시가 보상입니다. 그런 차이가 없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일단 사례 우리가 시가 보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사례를 뭘로 선정하느냐 사례를 우리 지역이 3080 사업의 절 발표하면서 여러분도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21년 6월 29일 날 국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분에 인해서 그 이후에 취득한 사람에 의해서는 현금 청산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어느 사업지구 간에 21년 6월 29일 이후로 지구 내에 사실상 거래가 종족을 감춰버렸어요. 청산자가 되니까 거래가 사실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평가를 우리가 이제 사업 시행 임박해서 여러분 이 지구 지정이 되고 내년쯤이나 아마 지작물 조사를 할 겁니다. 지작물 조사를 하면은 각각 그 지작물 조사 업체가 그 주택 안에 들어가서 건축물 대장에 있는 건물뿐만 아니고 보일러실이라든가 담장이라든가 수목이라든가 온갖 한마디로 설치된 가치가 있는 것은 다 조사를 해서 보상을 위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태도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평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게 거래 사례를 뭘로 하느냐. 그럼 21년 지구 내에는 21년 6월 29일 이후에는 사실상 지구 내에는 제가 찾아봤지만은 거래사가 몇 개 되지도 않고요. 한마디로 시가를 충분히 반영한 거래 사례가 사실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지구 밖에 거래 사례 범위를 넓혀서 지구 밖에 우리 단대 오거리역을 주변으로 해서 동선에 범위를 넓혀서 선정을 할 겁니다. 해서 사실상 우리 지구의 시가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거래 사례를 평가사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사가 이제 우리 주민이 추천한 평가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 보상은 3인이 하도록 돼 있어요. 주민이 추천한 평가사 한 분, 그 다음에 도에서 추천한 평가사 한 분,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 LH에서 추천한 평가사 한 분이 나와서 결국은 3인의 평가에 산술 평균 금액으로 여러분의 보상가가 결정이 되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 평가가 유효하려면은 최고의 평가 금액과 최저 평가 금액이 차이가 10%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게 상당히 소유자 추천 평가 쪽과 사업 시행자 쪽 평가사 간에 그 10% 안으로 들어와야 유효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사실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평가사 입장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여러분들을 보상가에서 가장 유리한 평가가 되려면 결론적으로 되려면은 가장 베스트 사례를 또 선정을 해서 LH 쪽 평가사와 이 베스트 사례 결국은 한마디로 단가가 높다든가 뒤에 이제 설명해 드릴 것인데요. 그런 사례를 선정해서 LH 평가사와 어느 정도 협의를 거쳐야 일단 1차적으로 관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이 사례부터 사실상 차이가 나버리면 10%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는 뒤에 좀 다시 설명해 드릴 것이고요. 그게 바로 이제 그 토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보정률 그러죠. 보정률. 공시가 지금 우리 지구내에 보면은 뭐 700, 800 그러잖아요. 단독주택.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뭐 1050만 원 그러는데 그 공시가에 몇 배수로 해줄 것이냐. 그게 결국은 실거래를 어떤 걸 끌고 와서 공시가 차이와 비교한 격차가 2배인지 2.5배인지 그것이 결국은 어떤 사례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결판이 나버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는 이제 그렇게 해서 평가할 것이고요. 건물의 경우는 사실 이제 건물마다 연도가 다르잖아요. 신축 연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상 이제 사용 승인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최근에 이 건축 공사비 상당히 올랐습니다. 아파트 여러분도 보셨겠지만은 아파트 평당 공사비가 800조라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한 개인 주택을 또 하려면은 물량 때문에 원래 아파트 공사비가 더 높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업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러면 이 공사비를 우리가 평가에 대한 원칙은 지금 현재 그 주택을 짓는다는 가정하에
가정하에 원가가 얼마나 되는가를 저희들이 추정을 해요. 그걸 우리 용어로 재조달 원가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사실상 20, 30년 된 주택을 지금 현재 짓는 7, 800을 원가를 주기는 사실 무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쌍문역 동치 평가할 때 한 5, 600을 잡아줬어요. 이 지구 내에 재개발 구역 내에 가장 많은 주택의 유형이 연화조, 저족조, 뭐 빨간 벽돌을 이렇게 이걸 연화조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 기준 한 5, 600을 잡아줬습니다. 원가를. 그래서 그 원가를 주택의 수명을 50년을 보고 1년이 경과되면 50분의 1이기 때문에 1%씩 1년에 감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30년 지났다 그러면 30 곱하기 2 하면 60%가 감가가 되고 남아있는 가치를 평가하는 겁니다. 40%를 평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가를 500으로 잡았으면 5, 4, 20 200만 원을 건물 가격으로 평가를 해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50년이 경과된 주택은 사실상 그럼 제로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을 현재 거주하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늘 이제 수선 유지를 관리해 오셨기 때문에 약 한 20% 정도는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 건축물 대장을 한 건물은 말씀을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현물 상납 들어보셨나요? 보상 평가를 하면은 나눠지기를 현물 상납분과 지장, 기타 지장물 가격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공무상 건축물 대장에 있는 건물 가격과 토지 평가, 그 다음에 빌라 평가는 그 평가 금액 그대로 나중에 분양 신청을 했을 때 분양 가격에서 우리 재개발 권리가 빼주듯이 그 현물 선납을 빼주고 나머지 남은 게 여러분들이 아파트 분양을 하고 남은 부담금이에요. 그게 현물 선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물 선납금은 토지와 건물, 공부상 건물 평가액이 현물 선납이 되는 거고 기타 지장물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지장물 조사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담장, 수목, 뭐 마당, 당집, 변소, 화장실 등기 아니 건축물 대장에서 없는 기타 지장을 다 조사를 해서 평가를 해서 이것도 사실 최근 이제 담장을 쌓던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인건비도 오르고 또한 벽돌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할 때 이런 공사비라든가 인건비를 반영해서 저희가 또 평가를 하는데 이것은 사실 평가 금액을 토지와 건물 전체 금액을 포션으로 따지면 프로테에 따지면 그런 큰 금액은 사실 되지 많지 않습니다. 쌍문역 동쪽 평가를 해보니까 지장물이 양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한 1, 2천만 원, 2, 3천만 원 이 정도 나오는데요. 그것은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현금으로. 다음은 다세대 공동주택. 마찬가지로 실거래 사례. 2021년 6월 29일 이후에 구역 내 거래 사례는 좀 희박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지구 밖에 거래가 잘 된 거래 사례를 가져와서 이 빌라의 다세대는 일체 비교를 합니다. 사례하고 평가 대상 빌라와 대지권이 어떻게 되는지 조건 이치가 어떤지 건물에 대한 빌라의 설비가 어떤지 몇 년도에 졌는지 이런 것들 일체 비교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빌라도 5년 이내, 1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언제 신축된 사례에 따라서 사실상 빌라에 대한 거래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거래 사례를 30년 이상 거래된 사례만 가지고 비교를 하다 보면은 어떤 비교 수치에 대한 정확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연도별로 사례를 선정해서 비교하면 더 정확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공이 실제 거래 사례를 가장 베스트 거래 사례를 선정을 해서 비교 방식으로 해서 시가 보상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 사업 단계별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우리 지구지정은 엊그제 됐죠. 2024년 언제 10월 30일 날 됐나요? 네, 2024년 10월 24 말일 날 됐습니다. 지구지정이. 지구지정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보상을 준비를 할 거예요. LH에서 각 주택에 다 조사를 들어가서 지장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지장물 조사가 완료되면은 이 지장물 조사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보상 계획 공고를 해서 혹시 지장물 조사가 잘 돼 있는지
여러분들이 시장만 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주택에 계셔가지고 내 사실 누구보다 내 자세한 데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LH 쪽에서 선정한 업체가 들어오면은 계셔가지고 일일이 안내해 주시고 특히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아무리 이제 평가사가 길고 따르는 평가사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지하에 뭐 매몰된 뭐 예를 들어서 뭐 흉관이라든가 관이라든가 그런 것도 뭐 지하 정화조를 예를 들어서 뭐 증설했다든가 그런 부분이라든가 주택에 대한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벌을 뭐 바꿨다든가 옥상에 예를 들어서 누수가 돼가지고 옥상을 걷어내고 아예 뭐 옛날 개화 지붕이었는데 그것을 내고 슬라브 지붕으로 바꿨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평가사나 조사하는 업체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더군다나 거기에 이제 그 비용 지출 내역이 있으면은 같이 첨부해서 실제 평가할 때 반드시 주장하시고요. 그게 오래돼서 사실상 영수증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은 반드시 구두로라도 말로라도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어느 부분이 사실 수리됐다 그 부분을 자세히 평가사한테 말씀해 주셔야 여러분 재산에 손해가 안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보상 평가를 할 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사실 이제 평가 오늘 뭐 제가 세 번째 설명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평가사에 대한 선정권이 있는 게 이 공공복합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요. 이 평가사가 여러분들 많이 잘 도와드려야 돼요. 같이 회의도 참석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평가사가 3인이 평가사가 선정이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우리 주민들 같이 상견례해서 같이 이제 그 담소도 나누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우리 주민주체 평가사는 자주 얘기를 들어보셨지만은 사실상 사업시행자 주체평가사라든가 도주체평가사는 그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들어서 좀 얘기도 들어보고 그런 자리가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평가도 이제 사실상 이제 평가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평가사는 다 그냥 맡겨버리고 평가사 알아서 어뢰 잘 해주겠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늘 평가사 쪽을 같이 뭐 서로 우리 그 집행부 쪽에서도 소통을 좀 해서 어쨌거나 우리가 평가에서 맞춰서 발송을 해버리면 끝입니다. 수정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수치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 착오가 생겨서 그런 일이 있지 않는 이상 자기가 평가 금액을 스스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방적 평가가 되지 않도록 평가 결과는 이제는 같이 좀 얘기 좀 나누고 구역을 구간별로 좀 조사를 해서 좀 현장 조사할 때도 같이 많이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그 얘기를 나눌 수 있고 방금 말씀드린 주택 수리 부분 특히 보수 부분은 또 우리가 철저히 조사를 하겠지만은 이런 부분은 보이한 부분은 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짚고 넘어가 드릴게요. 그러면 뭐 도배장판, 뭐 싱크대, 뭐 이런 거 일일이 다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쓰는 용어로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이런 표현을 써요. 수익적 지출이라는 것은 주택으로서 가옥으로서 늘 내가 살고 아니면 세입자한테 세를 주든가 필요한 뭐 도배장판, 뭐 싱크대 교체하고 소모성 시설 설비는 사실상 평가 대상이 포함이 되지 않다. 포함이 되는 것은 건물에 대한 수명을 연장될 수 있는 뭐 대수선, 뭐 가옥을 뭐 벽을 뭐 보강했다든가 아니면은 예풍이 심해서 벽돌을 흘고 세면으로 다시 발랐다든가 그런 부분들. 제가 이 금강동 평가할 때 보니까 외벽에 이제 그 원래 블록재였는데 그걸 밖에다 이제 그 타일로 싹 그 보강했더라고요. 그런 것도 반영이 됩니다. 반영이 되니까. 인테리어 부분이 이제 인테리어는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도 소모성이라고 저희 판단해요. 평가사 쪽에서는. 그래서 인테리어도 예를 들어서 그 베란다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베란다에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베란다가 이제 그 춥고 그래서 확장을 해서 같이 주택을 쓰고 있다. 그런 어떤 주택에 대한 가치를 증액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평가 대상이 반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분양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여기까지 안 왔어요. 좀 상공팔공 여기 온 지가 없습니다. 지금 서울 선도지구에서 세 군데 했는데 아직 평가만 통보를 하고 분양 신청 과정이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뭡니까? 분담금이잖아요. 일단 보상 잘 받았어요. 근데 보상 잘 받은 게 분양가에 그냥 반영이 연동이 돼버리면은 사실상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LH에서 이제 분양가를 분양가 선정할 때 주민들이 추천한 평가사도 같이 그 평가에 참여를 해서 하면은 사실 분양가가 고스란히 반영이 안 되게끔 견제를 할 건데 지금 사실상 공공복합 사업의 이 지금 분양가에 관련된 규정이 확정은 안 됐지만은 사업시행자 LH에서 정하도록 지금 입법 추진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본인이 이렇게 하면 할 가능성이 높아요. 원가식이 하나 있고 보상가하고 공사비, 기타 공사비를 포함을 해서 원가식으로 이렇게 부정가를 책정할 가능성이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LH에서 사실상 이 사업 설명을 할 때 일반 분양가를 정해놓고 일정 부분 우리 권리자들한테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준다고 이렇게 여러 사업주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통상 일반 분양가를 얼마 잡고 그 할인율을 85% 이렇게 잡아서 15% 정도 할인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대부분 이 공공복합사업이 분양가 상한제에 있었어요. 분양가 상한제. 그럼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적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맨 나중에 이 일반 분양가를 사실상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지금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 여러분들의 분담금과 상당히 중요한 그 지금 현재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소유자 추천 평가사가 보상가도 사실 해야 되겠지만은 제가 조금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보면은 조합원 분양가, 권리자들 분양가 선정할 때 사실상 LH가 사실 분양가를 정하지만은 그 분양가 정하는 우리 주민 대표 협의체가 있잖아요. 협의체하고 LH하고 늘 상시적으로 이렇게 회의도 하셔야 할 것 같고 분양가 정할 때 결국은 누군가가 이게 자문을 해줘야 돼요. 자문 역할이 상당히 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일반 분양가를 맨 나중에 하는데 재개발이든 이 사업이든 가장 중요한 게 일반 분양가입니다. 사실 일반 분양가 이 수익이 처음 수익이자 마지막 수익이 일반 분양가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최근에 공사비도 많이 증액이 됐죠. 보상가도 아마 LH에서 추정했던 보상가보다 더 나올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 원가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순서가 조합 분양가를 정한 나중에 일반 정하잖아요. 그 조합 분양가에 대부분 반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전략적으로 우리 주민 우리 이쪽에서는 일반 분양가를 최대한 사실상 시장에 맞게 분양돼서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일반 분양가 과소 분양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LH가 이제 공공사업이다 보니까 일반 민간보다 과도한 분양가를 좀 잡아주기는 어려울 것 같은 생각도 들긴 하지만은 결국은 분양가에 대한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에요. 사과 농사를 졌는데 시장에 시간에 적정한 사과에 대한 가격을 파는데 사과 농사를 우리가 질 수가 없어서 짓는 사람한테 맡겼더니 자기 가격을 정해서 파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남이 아시죠? 자이 산성역 자이 프로죠. 거기 분양가를 제가 잡아드렸어요. 1차 이 중일과 이제 금강1이죠. 금강1이 분양가가 좀 현실에 맞지 않게 분양을 해서 결국은 당초에 우리 그 양쪽에 종전자산 평가 금액이 근 대지 지분당 1,000만 원 단독주택. 그와 이제 막 그때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랬겠지만은 분양가도 더 쌌어요. 1,300 정도 이렇게 분양을 해서 이렇게 있는데 사실상 이제 결국은 시장 상황이 변하면서 2006, 7년도에 이제 분양을 했는데 분양가도 그때 뭐 광명이나 안양이나 쭉 이렇게 스크린을 해보면은 너무 좀 싸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신흥 이후는 한 1년 뒤에 사실 1년까지는 아니지만은 그 뒤에 이제 분양을 하게 돼서 신흥 이 쪽을 이제 잠문을 해서 그 당시에도 조금 분양가를 좀 싸게 한 것 같아서 제가 사실 그 영향을 받아서 분양가를 책정을 해서 LH하고 사실 좀 협의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상 사실 뭐 주민 대표도 시세를 알겠지만은 다 사실 협의가 돼 있던 싸움입니다. LH에서도 사실상 분양가에 대한 조사업체가 있지만은 그래서 신흥2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한 2, 300 정도 더 올라갔어요. 당초에 LH에서 생각했던 금액보다. 그래서 비례율이 한 15% 정도 더 올라서 결국은 2억 정도 평가받은 분들이 한 3, 4천 정도 분담금이 다운이 된 거죠. 예. 결국은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일반 분양가를 이쪽에 초점을 좀 많이 맞춰야 됩니다. 대부분이 보상가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이 부분도 당연히 맞춰야 된다. 예.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사업도 뻔합니다. 수익과 지출이 있는데 일반 재개발 비례율로 이 권리가 자꾸 변동되는 그런 사업임에 반해서 우리는 보상가로 현물 상납비를 딱 정하고 또 LH가 조합 일반 분양가를 정하여 수익과 비용을 일정도 어느 정도 맞춰버리는 그런 사업으로 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총괄해서 사실상 누가 이 총괄을 해주겠습니까? 결국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추천하고 선정한 평가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저는 봐요. 예. 그래서 이 사업을 해서 잘 끌고 가면은 가장 해피한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거의 정리를 하자면 대책이 일단은 첫 단추의 보상가를 최대한 잘 받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LH에 정한 조합 분양가를 적절히 견제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일반 분양가를 최대해서 결국은 수익과 지출을 뒤에도 얘기하셨지만은 이익이 남는 구조로 끌고 가서 우리 다시 그 자녀 이익을 우리 비례율 방식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의 평가 금액 현물 선납액대로 그대로 다시 배분받는 이런 구조가 돼야 할 거라고 저는 그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분담금은 조합분양가에서 현물 선납을 빼는 거고요. 조합분양가는 이것도 이걸 정해질 것 같고 종전자산은 현물 선납액과 기타 지작물 현금으로 준다는 걸 아까 설명해 드렸죠. 둘 다 실거래가 보상이다. 이 평가사 선정이 자꾸 이제 거론을 해드렸는데요. 평가법인과 이제 책임평가사가 있습니다. 평가법인은 우리 그 평가법인이 한 100개 정도 돼요. 100개 정도 되는데 대형, 소형과 대형, 뭐 소형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평가의 보상은 반드시 또 우리 협회 심사를 거쳐야 돼요. 심사를. 우리 평가사와 또 협의가 LH 평가사하고 협의가 10% 서로 그 자간의 차이가 10%를 벗어나면은 평가가 무효돼 버립니다. 무효되면은 다시 평가사 선정해야죠. 다시 재평가해야죠. 결국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평가사가 책임 평가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가 되는지 LH 추천 평가사가 이 부결이 되지 않게끔 실화력 이런 게 상당히 또 평가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또 이런 소유자적 평가사를 개인적으로 얼마나 받는지 그런 정도 필요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그 쌍문역 동축 평가 선도지구 평가를 했는데 공이 사실 가장 좋은 사례를 음식도 가장 신선한 재료를 써야 하는 것 같이 요리사가 가장 베스트 사례를 끌고 와서 LH 평가사가 협의를 해서 해야 전체적으로 보상가가 좋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 말씀 좀 드려볼게요. 청산자, 분양 일반 재개발에서는 평가 금액을 받고 나서 분양 신청을 하면은 현금 청산자, 분양 신청 안 하는 사람들이 현금 청산자로 분류가 돼요. 그러면은 현금 청산을 받는 게 유리한지, 돈으로 받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은 분양 신청으로 끌고 내기 유리한지. 제가 27년간 평가를 도시적 평가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양 신청을 하셔라. 또 최근에 이 매매에 대한 허용이 됐잖아요. 허용이. 저희가 이제 현금 청산 평가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다시 뭐 분양 신청할 기회를 얻을 수 없느냐. 특히 할머니 나이 드신 분들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더군다나 이 3080은 최초 이 종전자산 평가부터 시가 평가예요. 시가.
지작물 조사까지 다 해서 평가를 완전히 다 해줘 버려요. 그래서 청사 분양시 안 하면은 청산자 평가 수용 가서 평가를 다시 한들 거의 안 올라갑니다. 거의 안 올라가요. 유념하시고요. 쌍문역 동지 평가는 절대 실제 거래 거래 하나 보시면은 단독주택이 예를 들어 5.6억이 거래됐어요. 2020년 5월달에. 근데 평가금이 7.3억 평가돼가지고 시세보다 더 나왔죠. 단독 6.9억인데 이거는 뭐 과도에 많이 나왔는데 뭐 좀 충분히 해드렸다는 겁니다. 네, 시가대로 충분히 이렇게 해드렸다. 빌라의 경우도 실제 거래는 21년, 뭐 22년 이런 거래된 빌라였는데 실제 평가금이에요. 실제. 자, 지번까지 써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참고하시고요. 다시 또 강조해드리지만은 이 보상 평가의 가장 핵심은 가장 좋은 사례를 선정해서 LH와 협상입니다. 자, 보상가를 가장 높이게 하는 거래 사례의 조건은 뭐냐? 제가 이제 거래 사례가 막 100건, 200건 범위를 보면 많이 있거든요. 그런 평가상은 이렇게 해서 해보고 저렇게 해보지만은 제가 정리를 하면은 위치 등 컨디션이 비슷해요. 그럼 어떤 걸 선정해야 돼? 무조건 평당가 높은 거. 평당가 동일해 비슷해요. 그럼 위치가 더 안 좋은 거, 컨디션이 잘 안 좋은 거. 컨디션이나 평당가 동일하면 좀 더 과거 시점에 거래된 거. 컨디션 평당가 동일 유사하다면 건물이 지상의 건물이 빌라나 준공 연도가 좀 오래된 거. 이래야 이 사례를 끌고 와야 우리 평가 대상 물건이 가격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를 선정해서 이게 서로 LH 쪽하고 얘기가 안 돼버리면 부결이잖아요. 그래서 또 그 사례와 또 우리 평가한 뭐 빌라가 됐든 토지 됐든 개별적 요인이라고 그래요. 개별 요인에서 비교해서 이제 해당 필지 평가되는데 도로 전면이 어떤지, 상권의 성숙도는 어떤지, 편익성은 어떤지, 지하철, 뭐 획지 형상이 어떤지 유리한 점을 사실상 우리 주민처 평가사는 이런 것들을 주로 부각을 해서 평가가 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토지 경우는 보증률이 높아지고요. 그래야 10%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해야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제 평가가 유효하다. 우리 지구내 단독주택 거래 사례입니다. 지구내. 그래서 이제 뭐 이 정도 있고 이제 일부 이제 진주구는 아마 밖에 거래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시지가가 거의 뭐 안쪽 단독주택의 경우는 토지 공시지가 한 600만 원 후반 700, 조금 이체가 좀 더 8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거래되는 뭐 이런 나된 것은 이제 빼야 되겠죠. 눈에 이런 것들 주로 1600, 1800, 1800, 1900 이런 사례를 끌고 와서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또 사실상 쌍문제 통제를 해왔습니다. 다세대 3600, 3800, 4000 지구내입니다. 이 지구내인데 거래 사례 시점을 보시면 다 2021년 6월 29일 원리산정 기준 이전에 거래된 것들이에요. 그러면 실제 평가를 예를 들어서 2025년 6년에 할 거겠죠. 그러면 21년 이런 거래 사례를 끌고 서서 26년에 평가를 한다면 한 5년치 또 시점 수정실하게 해서 그걸 또 반영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약 한 10%에서 10% 정도 또 이 사례를 쓰다가 고스란히 반영이 돼요. 반영이. 그래서 최근에 뭐 거래 사례를 보면 굉장히 낮습니다. 보실까요 한번? 빼버렸는가 본데요. 최근에 뭐 22년, 24년, 23년 거래들은 이거보다 훨씬 낮아요. 그래서 경기에 대한 차이도 있지만은 21년 거래 사례를 써서 반영하게 해서 보상 평가를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절대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구조를 아까 말씀을 다시 드렸지만은 수입과 지출이 있어요. 수입은 우리 조합 분양가도 수입이고 일반 분양가도 수입이고 임대주택 짓는 거 파는 것도 수입이고 지출은 공사비, 사업비에 여기에 우리 청산자들 현금 청산하는 사람도 사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상청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업이 구조가 플러스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가 되려면은 결국은 일반 분양가에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현금 청산을 받는 게 나을까? 사실 고민스러울 겁니다. 조합 분양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은 일반 분양가의 할인율 최소한 15% 정도를 할인해 주니까 거기서 또 이점도 있을 것이고 가급적인 분양 신청하십시오. 하시고 파시더라도 분담이 부담되더라도 나중에 피받고 파시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예. 또 청산을 평가 거의 안 올라가요. 왜냐하면 애초부터 시가 감면했기 때문에 일반 재개발은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서 20, 30%, 30, 40% 올라가지만은 이 평가는 애초부터 현 시가 보상이에요. 지작물 쪽까지 다 조사해서 했기 때문에 청산자들이 더 가격이 올라갈 거리가 없습니다. 예. 이 평가 살가는 보상 최대화해야 되고요. 분양가 상황 우리 분양가는 좀 견제해서 견제를 하려면은 도상가는 노출이 됐잖아요. 우리가 바닷속에 노출됐잖아요. 이 사업비를 우리 평가사 쪽에서 제대로 검증을 해서 혹시 예상 지출 사업비가 과다 계산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도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일반 분양가 최대야.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해줄 이런 전문가가 반드시 이 사업에서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영역사를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하지만 모든 영역사를 LH 선정을 해요. 이제 이거. 그래서 이제 평가사가 중요하다. 최소화 방안 또 이제 반복된 얘기인데 딱 보면은 보상이 올라가겠죠.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보상금이 올라갈 겁니다. 당초에 예상했던 공사비보다 올라갈 겁니다. 공사비가. 이 올라간 비용을 이렇게 얹히느냐 이렇게 얹히느냐예요. 그러면 우리 전략은 보상총액에서 알파 공사비에서 알파된 이 부분을 저하 분양가에 반영하지 말고 일반 분양가를 최대한 해서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보상총액 증가 공사의 증액을 일반 분양가를 증액 보충해서 이 LH가 일반 분양 저가 분양을 해서는 안 된다. 보상총액 올려 다시 조합분양가를 최소화시키고 분양가를 올려서 일반 분양 올려서 이런 보상비와 공사비 증액벌을 일반 분양가에서 커버를 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분담금이 예측 가능하고 가장 낮은 분담금으로 결론이 날 겁니다. 이제 이거는 어쨌거나 사례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례만 봤는데 지구 내외 범위를 넓혀서 가장 요리사가 신선한 재료를 쓰듯이 평가사는 가장 베스트 사례를 선정을 해서 LH 쪽하고 시험을 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려면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평가사가 아무리 뭐 얼마 해준다고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은 3인의 평가사가 어느 정도 결론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사실상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없는 얘기도 있지만은 뭐 많은 이 평가사 간의 경험으로 인해서 전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 조사할 때 구역 진짜 뭐 하다 보면은 일정이 안 맞아서 이 평가하는 평가 법인에서 이 우리 구역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네, 3080 중에 증산사 빼고는 상당히 두 번째로 큰 편이에요. 그러면은 상계 법인에서 토지 한 분 최소한 한 분 붙을 것이고 건물 지작물 최소한 2사람 붙을 것이고 영업권 한 두 사람 붙어서 한 5명 한 개 법인당 5명 정도 붙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법인의 업무 수행 능력도 따져봐야 돼요. 너무 적은 평가사 뭐 3명 5명 그 평가 법인은 사실상 이 금강 2의 이 사업에 사실상 5-6명을 투입할 인력 구조가 사실 안 돼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빠진 분은 또 일정을 별도로 잡아서 보충도 해드려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건물 이 부분은 반드시 입회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지작물 조사를 이제 하게 되면은 잘 하겠지만은 저희가 하다 보면 누락된 부분도 반드시 있습니다. 뭐 면적을 조금 과소 적게 잡은 부분 이런 부분은 평가사가 이렇게 현장을 가서 사업체계한테 반영을 해서 다시 수정이 되게끔 되는 것도 이제 필요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계속 얘기했으니까 이제 뭐 반복은 안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3080의 가장 큰 메리트는 여러분들의 그
여러분들을 진짜 해주고 관리해줄 평가사를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 이게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평가사를 잘 선정을 하셔야 돼요. 뭐 앞으로도 시간이 많기 때문에 되겠지만은 어쨌거나 평가사가 일방적으로 이제 평가를 또 해서도 안 되고 평가 후에도 평가 뭐 나 우리야 적정히 해버렸어요. 그렇게 또 해서는 안 됩니다. 쌍문역도 이제 그 평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질문을 많이 받지는 않았지만 전화 오면은 보상은 잘 해줬대요. 생각보다 너무 잘 고맙다는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분담금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각기 이제 옆집하고 비교를 했는데 왜 옆집보다 내가 적게 나왔냐,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이해하게끔 다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을 안 하다 보면은 문제가 되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피드백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 LH 추천 평가사가 또 상대다 보니까 어떤 평가사가 올지는 몰라요. 어떤 평가사. 예를 들어서 야구 타율이, 야구 선수가 3할 때 남자분들 좋아하시잖아요. 야구 3할 때를 늘 친대요. 3할 때 4할 때. 그 잘하는 선수잖아요. 근데 어떤 이 3할 때 타율이, 어떤 사람은 좌타 투수가 오른손으로 던진 투수나 연속 투수나 공이 3할 때 4할 때를 치는데, 어떤 그 타자는 3할 때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유독히 좌투수한테 1할 때 2할 때를 한 타자도 있어요.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누가 올지 모르잖아요. 평가사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더라도 안정적인 예측 가능하게끔 평가가 나오게끔 그런 평가사를 여러분들이 선정해 주셔야 사업의 어떤 그 보상가라든가 추가 분담금 이런 부분이 예측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명 이상 이게 마쳤고요. 질문 사항이 있을 것 같으니까 질문해 주시면은 우리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시간 수고해 주신 백형민 우리 감평사님한테 큰 박수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한번 뒤로 한번 돌아보실래요? 뒤로 한번 다 돌아보세요. 저희 못 들어오고 가신 분이 너무 많으셔요 지금. 그래서 이런 기회를 자꾸 만들 거고요. 우리 평가사님 또 이런 기회 주실 거죠? 요청하면 네, 좋습니다. 저희가 현재 저쪽에서 이 모모 추진위원장께서 이걸 감정평가비를 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감정평가사님은 우리 주민들이 선택을 합니다. 저희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또 더 열심히 하시려고 오늘 또 잘하시네요 보니까. 자, 우리 감정평가사님께 질의응답 듣고요. 내가 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 바닥 연면적이 20평인데 베란다를 확장을 해가지고 22평이 됐습니다. 이걸 구청에 신고해가지고 토지대장에 그 올라가 있으면 당연히 감정평가가 가능하겠지만은 신고를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설명 중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거든요. 뭐 이제 수익적 지출이냐, 이제 자본 지출이나 그 대목에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베란다를 확정해서 이제 주택으로 방으로 쓰고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대신 이제 건축부대장에는 등재가 안 돼 있고, 그런 부분은 아까 이제 수리 내역을 말씀하시면은 얼마가 들었는지 그런 영수증까지 있으면 더 좋으신데, 없다 하더라도 말씀해 주시면 평가사들이 아마 현장에 가서 판단할 겁니다. 그 부분은 반영이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반영이 된다고. 불법 건물인데 되냐고 그게 그렇잖아요. 구청에 신고를 해가지고 토지대장에 올라가 있으면 당연히 그 부분만큼 세금을 낼 수 있겠지만 일반 재개발에서는 안 되는데요. 이거는 보상이다 보니까 별법에도 한 번도 다 해준다 했잖아요. 다 해주는데 주택 내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냥 소모성 그런 그 뭐 도배 장판 뭐 싱크대 그런 것들은 이제 일일이 인테리어를 반영을 못 해준다고 말씀드렸고, 주택을 확장을 해서 그랬으면은 반영해서 평가를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번 질문인데 공부상이 있고 실장이 있잖아요. 저희는
마이크 좀 써. 만약에 상가주택부에 지금 상가를 공고상은 상가인데 분리대로 되어 있는데 실질상으로는 주택을 사용하고 있으면 이거 간청에서는 어떻게 일단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상가 주택인가요? 아니면은 뭐 구분 건물인가요? 빌라인가 다세대인가요? 저희는 상가예요. 상가요? 네, 그러면은 뭐 이제 입주권하고 이제 그 무관하 할 수 있는데 일단 현황 평가입니다. 현황.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상가를 지금 이제 그 지구지정 이전에 하는 것 다 인정을 해줘요. 지구지정 이후에 그걸 개조한 것은 사실상 이제 행위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안 되지만은 그런데 공고상이 아니고 실질적인 네, 현황 평가입니다. 현황. 그래서 상가보다는 이제 주택이 그 시설 뭐 난방이라든가 그런 게 더 돼 있기 때문에 상가로 쓰는 것보다는 주택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건물 가격에서 플러스 요인. 저희 질문을. 네. 지금 그저 평가사님 말씀하신 대로만 된다면 저희들은 감정 평가에 대해서 뭐 큰 의의 없이 아주 좋은 방법으로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개인의 생각이 거기에 못 미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처 방법, 즉 다시 말해서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했을 때 개인이 그 취하를 한다든가 뭐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얘기. 이제 우리 어르신 질문한 부분은 이제 평가를 예를 들어서 선정을 해서 평가가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네. 나온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그 용어로 이제 권리구제가 가능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법률 용어로 이제 뭐 그 다시 그 평가를 다시 무산시키고 아니면 다시 뭐 재평가를 받을 수 있고 그런 게 있느냐 이런 질문 같은데요. 어쨌건 이제 평가를 받고 이제 통지를 해요. LH 우리가 이제 평가를 이제 3인 평가사가 평가한 거를 사업신 LH한테 다시 납품을 하면은 LH에서는 세계 평가 법인의 가격을 이제 합해서 3으로 나눈 게 이제 평균가라고 그래요. 그걸 보상가를 이제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하면은 이거 보상을 받고 사람을 모르잖아요. 아 너무 이건 턱없이 나왔네. 아 이건 괜찮네. 뭐 잘 나왔네. 반응들이 다 이제 다른데 턱없이 안 나왔네. 이거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재개발에서는 낮게 나오면은 이제 나 분양시장 안 할 거야. 너무 낮게 나왔네. 분양시장을 안 하는 방법이 있어요. 분양시장 안 하는 방법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분양시장 안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를 개인적으로 이제 평가를 뭐 무효화시킨다 그럴 수가 사실 없습니다. 분양시장 안 하면은 다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딱 3번 있어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당초에 우리 평가는 협의 평가예요. 협의. 일반 재개발에서는 평가 종전자산 평가를 받잖아요. 나 분양시장 안 할 거야. 그 네이버 평가를 받아요. 1차 협의 평가. 아까 지작물 조사를 새로 싹 해서 협의 평가를 다시 한번 해요. 근데 우리는 먼저 협의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지작물을 싹 해서 시가 강력으로. 근데 낮게 나왔다 판단이 돼서 분양시장 안 했어.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수용재개로 가요. 수용 절차를 밟아.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이제 수용위원회에서 또 평가사를 2사람을 선정을 해서 우리 어르신 재산을 다시 평가를 해. 현장 와서 다시 혹시 이제 가격이 낮게 됐는가 그걸 평가를 하는데 제가 예측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당초에 이 평가를 시가 감정하고 협의 평가를 해버린 거야.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일반 재개발에서는 이제 협의 평가 아니고 지작물도 안 했고 시가 감정 제도 안 있는 평가사 선정도 재개발에서는 선정해요 안 해죠? 주민들이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의 시행자가 둘이 해서 이제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수용재개를 가서 다시 재평가를 하면은 30% 예를 들어서 5억을 받았는데 30%는 얼마죠? 뭐 1억이 더 올라간다든가 20% 이거 올라갈 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평가는 벌써 다 해버렸어요. 객과도 올라가야 제가 봤을 때는 10%는 오를까? 인정상 평가사 입장에서 인정상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10%는 단지 시점 차이에요. 시점. 예, 평가를 했는데 나중에 청산평가하면 이제 수용위원회에서 재개라는 시점을 주거든요. 그 시점 차이 집값 변동률하고 얼마만 반영해줄 가능성이 없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이거 많이
말 나오기 전에 LH에다가 저기 문의를 했었는데 지금 평가사님 말씀하신 거하고 다른 게 공시가 기준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공시가는 우리가 일반 거래 금액하고는 전혀 차이 나는 금액인데 지금 평가사님은 거래 금액에 보니까 다 해주 쌍거리도 거기에 뭐 130%, 뭐 150% 이렇게 뭐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무리한 건 아닌 것 같은데 LH에서는 공시가 기준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그 설명이 틀린 얘기 아닌데 네. 원래 평가에 대한 우리 그 법 기준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제 토지 평가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2024년 이제 올해 지구정이 됐잖아요. 다른 데는 21년도였어. 21년도 지구정이. 지구 지정이 된 해에 우리 지구 안에 표준지 공시가라는 게 있어요. 표준지 공시가. 응? 그걸 기준으로 하는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시라고.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가를 우리가 선택을 해서 이제 시점 수정을 하고 우리가 이제 평가를 26년 한다 치면은 올해 2024년 1월 1일 날 고시한 표준지 공시가를 선정을 해요. 그러면 26년에 평가가 한다면은 26년까지 집값 변동량을 계산해야 할 거 아니에요. 시점이 26년도에 이제 평가를 하니까. 그런 다음에 거기다 뭘 하냐 그러면은 시세 보정이라는 거예요. 시세 보정. 시세 보정. 이게 시세 보정이냐면은 시세하고 표준지하고 격차를 뽑아내요. 격차. 그 격차를 어디서 뽑아낸다고 그랬죠? 실거래를 끌고 와가지고 끌고 와서 공시가 비교한 게 격차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2배, 3배를 곱해주는 거예요. 2배, 2.5배, 뭐 150%, 뭐 평가사가 다르겠지만은 그 배수를 곱해주면은 공시가에다 2배를 곱해주면은 이제 그 적정한 그 시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이제 공시가를 선정해서 평가를 하지만은 그 얘기를 제가 얘기 안 하는 게 자꾸 이걸 공시가를 평가한다고 이게 머리가 그것만 생각하시더라고. 결론은 시가 감정이란 말이에요. 시가 감정. 네, 시가. 그러면은 가격이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날 것 같기도 하고. 시가대로 한다니까요. 평가사님 시가 풀로 해드린다. 시가 풀로. 우리 시가가인데 거기서 전했다는 공시가를 얘기니까 전혀 예, 터무니없는. LH에서는 공시가를 기준으로 끝까지 얘기를 안 들으셔봤던가 그 LH 담당자가 그 설명을 이제 로직을 제대로 설명 안 한 거야. 너무 터무니없는. 공시가를 선정을 해서 네. 시세 보정을 해서 평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실거래가 보상이라는 얘기예요. 실거래가 보상이 맞다라고. 공시가 기준 그런 얘기를 아예 잊어버리시냐. 실거래가. 시가 보상 시가. 그게 중요한 거지. 네. 저희들은 돈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제가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그거. 가장 좋은 사례를 선정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비교. 돈이 문제니까. 더 없으시나요? 아니 저 물어볼게요. 아니, 저희는요 단독주택인데요. 그 아파트 뭐 건평으로 아파트 평수를 쳐준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지하도 쳐주는지 그게 궁금해요. 지하 건평을 쳐주는 건지. 지하 사람이 살고 있으면 해줘요. 건물 평수. 그러니까 지하. 그 설명을 그 LH에서 얘기를 했나요? 아니 제가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아니 그러니까 건물 평수에 비례해서 분양을 준다고 말씀을. 아예 그런 말인데 제가 없어요. 아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이고요. 틀린 말이에요. 일단 아까 제가 이제 우리 우리 권자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내가 25평을 신청할지 30평을 앞으로 이제 아파트를 33평을 신청할지 나중에 정해야 되는데 그 분양가가 LH에서 나올 거예요. 나오면은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가를 책정을 하잖아요. 지장물 현금으로 보상을 빼고 그것에 서로 이제 내가 25% 지정했는데 분양가가 6억이야. 6억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그 평가금액을 봤더니 6억 5천이래. 6억 5천. 근데 이제 지장물 현금으로 받을 것은 2천이야. 그러면 빼면 6억 3천이 내가 현물 선납액이에요. 그 3천만 원을 내가 돈을 받았고 거꾸로 5,500이 나온 사람은 5,500이 나왔어요. 뭐 지하까지 다 했어. 예를 들어서 근데 지장물 아까 지적한 지장물은 예를 1,000만 원이다. 그 빼고 현금으로 받는 거 빼고 현물로 내가 인정해 준 게 5억 4천이 되겠죠. 5억 4천. 아까 분양가 6억이었죠. 그럼 얼마를 돈을 내야 돼요? 6천만 원을 내야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6천만 원 바로 내는 게 아니고 나중에 분양 시청하고 이제 그 시공사 오셔도 되지만은 다 중도금으로 대출해요. 바로 돈 내는 게 하나도 없어. 계속 이연이 돼요. 이연이. 이 성남 시내 다 아파트들 바로 돈 내지 않고 중도금 다 전환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입주 때는
가격이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예를 들어 6억 7억이었는데 막 10억 12억 가 있어. 응? 근데 불안한 어르신들은 내가 내일 돈만 생각하는 거야. 불안해. 내가 어디 수입이 있어서 1억이라는 돈을 부담해? 이런 것보다도 이 재산 증식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해버리면. 가급적이면 제가 뭐 여러분들 이제 생각해서 제 경험 말씀드리면 반드시 분양시장을 해서 그 재산 제대로 왜냐하면 이게 15%좀 할인해서 주고 위치 좋잖아요. 대단지잖아요.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 여기는 금강이나 신흥의 그 아파트 못지않는 앞으로 계속 이 아파트 진화돼요. 더 고급화되고. 자,